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지난해 9월 이후에 거래 절벽을 맞았던 서울 용산구 일대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집값 하락 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용산구에서는 최고 가격을 경신하는 단지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강남권에서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용산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는 오픈 채팅 상담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부동산 토마토TV 오픈 채팅방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6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할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 부동산 투자자문 김윤재 이사입니다. 자, 핵심 요지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꿈틀댄다는 그런 매수 심리가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를 대비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확실한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는데요. 자,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계속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벌써 9번째 지역이 될 것 같아요. 금천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사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금천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서울의 변방이죠. 서울의 변방이면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저개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울 플랜에 의해서 새롭게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잘만 살펴보신다면 투자하기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금천구 지역 같은 경우는요. 서울권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죠. 지밸리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면서 새롭게 굴뚝 산업에서 새로운 IT 산업으로 변화를 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밸리의 그 개발과 함께 그 변화의 가치를 같이 누려볼 수 있는 곳이 금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금천 같은 경우는요, 3개의 지역 생활권에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지밸리가 위치를 하고 있는 가산 지역 생활권이 먼저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독산동이죠. 독산 지구 중심. 그리고 세 번째가 시흥 주구 중심. 이렇게 3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지 체계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중심지는 광역 중심입니다. 가산과 대림의 광역 중심이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가산동 지역이 되겠고요. 또 독산 지구 중심과 시흥 지구 중심이 있는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그동안 노후된 이런 재래시장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새롭게 이 지역의 주거가 변화를 하고 있고 새로운 그 근린 상권 자체가 변화를 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변화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투자할 지역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제 신안산선의 개통이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신안산선의 개통으로 인해서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는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는 새롭게 역사가 생기는 지역 위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면 좋을 것 같다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 지역에 이 금천 지역에 새롭게 변화를 하는 걸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신안산선 역사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이 신안산선역의 신설 역사 주변들이 좀 있습니다. 이 신설역이 생기는 그런 주변 지역을 좀 살펴보신다라면 이 독산 지구 중심과 이 시흥 지구 중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우시장 일대가 새롭게 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낙후된 곳 그리고 지저분한 곳 이런 곳의 대명사였는데 새롭게 재생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뭐 좀 시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흥 대로변의 이 동쪽 부분과 서쪽 부분이 좀 바뀝니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이제 주거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흥대로 서쪽 같은 경우는요, 그 오피스라든가 이런 그 업무 시설들이 또 많이 들어오는 점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대표적인 것들이 이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가 지금 이전을 하고 있죠. 하나 지금 군부대가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고급 아파트 주거단지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한 5,000세대 규모의 아파트도 조성이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또한 군부대가 이제 공군부대가 하나 그 공군부대가 남아 있는데요. 이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주거지뿐만 아니고 이곳에 이제 마곡과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곳에 이제 좀 지역에 부족한 시설이었죠. 이런 종합병원도 유치 계획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1,000병상 이상의 그 대규모의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의 시너지 효과가 좀 클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신안산선을 좀 기준으로 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이 금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고 저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투자를 해서 개발이 되어진다면 그 수익이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그중에서도 금천구에 대한 계획 살펴봤습니다. 쥐밸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개발이 기대되고 있고요. 또 서울에서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짚어드린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전문가님 직접 만나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 도와드리고요. 강의 이후에는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합정일 이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은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이고요.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오늘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상담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드릴까요? 네. 용산구 서계동 33-207번지인데 투자 목적으로 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단독주택이고 15평 정도 되는데 네. 이게 골목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아주 구석진데 외진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재개발 보고 이제 하는데 네. 혹시 도시 재생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재개발이 될 건지 안 될 건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네. 부탁드립니다. 이미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하기 전이신가요? 예, 매수했어요. 하셨어요. 이미 네. 매수를 하셨고, 근데 매수를 하시고 보니까 조금 지역도 외진 것 같고, 다양한 또 재개발 소식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의 전망이 어떨지 좀 궁금하셔서. 도시 재생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도시 재생 사업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안 될까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용산구 서계동입니다. 김윤재 이사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네. 서계동 지역을 단독주택을 지금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그죠? 네. 그 매수하신 이유가 뭘까요? 재개발 보고. 재개발 보고 매수를 하셨고 네.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좀 저렴하지 않았었어요? 네. 좀 용산에서 사실 이 단독주택 15평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한테는 근데 부담되는 가격인데 다른 데 거에 비하면 싼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서계동 지역이 지금 매수를 하신 금액이 아마 평당 한 2천만 원대 되지 않았을까요? 예. 그 정도나 아마 조금 요 정도 선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용산에서 보시면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서계동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서계동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이잖아요. 지금 이 서계동 블록 자체가 입지적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그죠? 용산 개발이라는 테마를 확실하게 받으실 수가 있으면서 또한 서울역 개발에 대한 그런 수혜까지도 충분히 이 도심권 개발에 대한 수혜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서계동 지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아마 뉴타운 재개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무산이 돼버렸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가 지금 요번에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개발의 방향을 정했어요. 그죠? 이 서계동 지역 같은 경우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잖아요. 이렇게 서계동 지역을. 그래서 이 앞쪽으로는 특별 계획구역이라 그래갖고 상업시설을 짓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뒤쪽 편으로선 도시 재생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죠? 아세요? 네. 이 도시 재생 사업이 뭐냐? 그죠? 이 도시 재생 사업 같은 경우가 보통 기대를 했던 건 아마 전면 재개발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다 허물어지고 그 위에 고층의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서계 지역, 지금 말씀하시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맞춤형 주거 시설을 짓는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특화된 이런 상업시설이나 아니면 뭐 단지형 다세대나 이런 소규모의 개발만 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는. 그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반대가 굉장히 극심하잖아요. 그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반대가. 그죠? 네. 근데 그게 결론이 아직 안 난단 말이에요.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겠죠? 네. 그죠? 그래서 사실은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지금 현재 저렴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현재 지금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사기 전이라고 했다면 사지 마세요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뭐 벌써 사신 거예요. 그죠? 네. 사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지만 그냥 이미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이거를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주민 반대들이 이루어지면서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폐지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원을 넣고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고 이렇습니다. 그죠?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유심히 지켜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도시 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틀어서 간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가면서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입지가 상당히 좋은 입지잖아요. 서울역 뒤편으로. 그죠? 서울역 뒤편은 입지가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경리단길이나 뭐 망리단길이나 이런 특화된 그런 상권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안쪽으로 쑥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쉽지 않은 그런 단독주택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면적인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효용 가치는 많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 진행 상황을 잘 보세요.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로 도시 재생 사업으로 간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그게 없어져서 전면적인 재개발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렇지만 서울시의 방향대로 간다라고 하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시고 좀 더 관리가 편안한 쪽으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용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개발 가치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의 업무단지가 조성이 되고 나면 주거단지의 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산은. 그래서 아직은 아무 계획이 없지만 좀 관리하시기 편안한 지역으로 뭐 청파동이라든지 원조로라든지 용문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비교적 5년 미만의 신축 주택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네. 쪽을 좀 관심 있게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재개발, 재건축, 뭐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이슈를 보고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될 점이 진행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시청자님이 보고 계신 곳은 그렇게 전망이 아주 밝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수습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자세한 대응 방안들 또 궁금하실 텐데요. 언제든지 다시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용산구 서계동 단독주택인데요.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4점입니다. 이사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설명드린 대로요. 이 서계동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개발이 될 만한 곳도 있고 사실은 지금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곳 같은 경우는 좀 개발하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입지 점수하고 입지 점수는 좀 낮게 드렸고요. 용산 전체적인 호재 점수하고 전체적인 이 현재 좀 저렴하잖아요. 용산권에서. 그래서 가격 점수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서 매도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상담 시그널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담 이어가 볼게요.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신길동 39-4번지 네. 4세대 주택을 투자하려고 문의드렸습니다. 네네. 구입하면 어떤가 하고. 알겠습니다. 자,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 예. 주택 매수하려고 고민 중이신 거고요. 예. 네, 매수하시기 전에 이렇게 연락 주신 거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앞으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좋은 선택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영등포구 신길동에 대해서 점검해드리면서 투자처에 대한 접근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여기는 예, 아직 반갑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인가요?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아셨어요? 시프트 사업 한다고 그래서. 시프트 사업 한다고, 시프트 예. 사업을 하죠. 근데 이 시프트 사업을 예. 하는데, 이 예. 전반적인 이제 재개발 투자잖아요, 사실은. 예. 그죠? 이 재개발 투자는 영등포 지역에 영등포 뉴타운도 있고, 신길 뉴타운도 있고, 이렇게 이제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지금 선택하신,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긴 하거든요. 그죠? 교통이 좋아서 그랬습니다. 교통. 그렇죠. 일단 저라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예. 저라 그러면 투자를 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투자를 하라고요? 네네네네. 결론적으로 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예. 위치를 한번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가지고 지금 알아보신 데가 바로 여기에요. 그죠? 이 지역이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공공주택 지구예요. 그죠? 시프트 사업을 예. 한다라는 얘기예요. 예. 말 그대로. 영등포요구 앞에예요. 그렇죠. 예. 자, 이 공공주택지구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근데 이거는 예. 뭐냐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주택 재개발이라고 쉽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장기 전세주택, 시프트가 장기 전세주택이잖아요. 그렇죠. 이 장기 전세주택을 지음으로써 용적률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여기 자체가 초기 단계일 거예요. 지금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을 겁니다, 여기가. 예, 동의 한 70%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추진위원회 동의율은 50% 동의만 받으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한 70% 정도 동의율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조합 설립하는 데까지도 큰 어려움은 조금만 더 지나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아마 70% 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찌됐든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기 때문에 가장 첫 발은 뛰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만은 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개발 구역으로 구역 지정은 된 걸로 보셔도 되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지역에 여기가 지금 한 1000세대 정도 짓잖아요, 여기가. 1000세대 정도, 1000세대예요. 예, 1000세대 한 999세대니까 한 1000세대 정도 들어올 거고요. 조합원 수가 한 350세대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임대주택 그 장기 전세주택 포함해서 한 420세대 정도 될 거고, 그러면 건립 세대 수가 플러스 조합원 수 플러스 한 200세대 정도 일반 분양 세대가 나온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면 사업성은 양호한 거예요. 그죠? 대표님이 판단하실 때 메리트는 있으신가요? 사업성은 양호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구역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 구역이 위치가 상당히 좋잖아요. 신길역 바로 초역세권이고. 그리고 여의도권의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곳이고요. 직주 근접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 평수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만약에 이제 향후에 평형을 선택을 하신다라면 20평대 선택을 하시게 되면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을 만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요, 여기가 철길이에요, 그죠? 길이도 좀 맹점이더라고요. 예, 철길이고 또 주변이 초등학교가 없다라는 게 조금 맹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런 단점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더블 역세권에 도보한 1분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라는 점, 직주 근접성이 좋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표님 투자 금액이 좀 많이 달라고 하더라고요. 평당 한 7천 달라고 돼요. 아, 그렇죠.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지금 예. 이게 매매가가 얼마예요? 11평짜리가? 4억 4천 달러, 4억 4천 6백 달라고 그러네요. 4억 4,600이고 전세는 전세는 1억 2천에 15만 원. 1억 2천. 그럼 예. 투자 금액이 한 3억 정도 이상, 3억 2천 정도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있잖아요. 시간이 예.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사업이 잘 추진이 된다면.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네. 다만 아, 그래요? 사업이 한 10년 정도는 길게 보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제 저 걸음마 단계를 했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이 3억 2천이라는 금액이 예. 그 본인이 판단을 했을 때 투자 금액이 부담스럽지 않다면 충분히 유지를 해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 가장 저렴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럼 굳이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스러운 금액이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 아파트 투자에도 한 3억 정도는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재개발 지역에 그 정도 투자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주택 공시 가격을 한번 띄워보세요. 보통 감정가들이 주택 300. 공시 가격의 한 150% 정도 잡으시면 돼요. 390만 원이더라고요. 해배당. 아, 그거 말고요. 이게 이제 예. 공동주택이니까 공동주택 가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아, 공동주택 예, 예, 공시 예. 가격이요? 그렇죠. 그거에 예. 곱하기 한 150% 하면 내 감정가액인데요. 이게 사업계획 150. 승인 받을 때까지는 점차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셔서 따져보시고요. 지금 시간상 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장이나 이런 재개발지 이런 면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그게 집이 다세대주택이 6년생이거든요. 6살 먹었어요. 네네네네. 예, 아, 6년 신축이니까 앞으로 향후 한 8년에서 10년 정도 보유를 하고 계셔도 관리하시기 예. 편안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괜찮은 투자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네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짜 정보를 잘 알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님께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영등포구 신길동 다세대 주택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4점, 호재 점수 4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대표님 이렇게 점수 주신 이유는요? 네. 전체적인 입지 여건이나 이제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호재도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입지와 개발 호재 점수는 높게 드렸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해요. 그래서 그 가격을 한번 따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점수를 제일 낮게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점수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정말 작은 거라도 좋거든요.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연락 주셔서 전문가에게 직접 상담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의 전화만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02-2128-8561번, 02-2128-8561번이고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중량구 면목 한신 아파트인데요. 네네. 14평을 30년 거주를 했어요. 네, 오래 하셨네요. 네. 네. 근데 제가 강주 초월읍에 대주 파크빌이라고 24평을 15년 보유했는데 그거를 지금 팔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돈을 합쳐서 그냥 여기 면목 한신이 살기 좋으니까 24평으로 옮길까 하는데 노후가 돼 있어서 어떤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30년이나 거주를 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진단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네.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기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더 나은 투자처로 옮길 수 있을까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대표님께, 이사님께 직접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면목한신에 정말 오래 사셨네요. 네네. 그럼 지금 현재 14평이면 거주하시기 좀 작으셔서 좀 그 평수를 늘리려고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뭐 1인 가족이라 뭐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그래요? 좀
넓은 평수로 가고 싶어가지고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전체 이제 면목 한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면목 한신 같은 경우는 이 면목 한신이 전철역에서 조금 멀어요, 그죠? 예. 근데 마을버스 타면 마을버스 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한번 타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거는 어머니가 30년을 사셨기 때문에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해야 가격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에는 역세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30년 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개발을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사실 높아요. 내 아파트가 개발이 된다는 건 재건축과 리모델링이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재건축 가능성은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대안이 있기는 한데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위치까지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역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 아파트를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가격 상승폭이 저렴할 수밖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사업비를 다 내고 리모델링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의 호재가 있느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지역 개발의 호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 중랑천, 동부간도로 지하화나 아니면 교통의 호재가 하나 있는데 이 면목 같은 경우는요. 이 면목 그 경전철이 쓰잖아요. 면목 경전철이 진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통의 호재가 좀 좋아질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면목성 경전철이 지나가는데도 요렇게 지나가는데 여기에 전철역이 안 생겨요. 여기하고 이 면목역에 전철역이 생깁니다. 정거장이. 그래서 이 면목성 경전철의 영향도 사실은 미비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는 아쉽지만 살기는 편안하지만 매도를 하시고 좀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조금 올라가면 이 동부권에서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아세요? 창동 차량기지? 네네. 주변 개발? 그죠? 이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이 아무래도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대주파크비를 매매하셨다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자금을 좀 보태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노원역 주변 그리고 뭐 자금 여력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창동역 주변 역세권 쪽, 녹천역까지 이런 쪽으로 좀 옮겨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주변 개발의 여건도 좋지만 대단지 아파트를 이루고 있으면서 향후에 개발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면목 한신을 가지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2020년 7월하고 8월이면 네네. 그 1km 내 아이파크랑 라온이 한 2,000세대 입주를 하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그 집값 저 면목 한신은 집값이 하락하나요, 올라가나요? 하락하기는 힘들 거예요. 워낙에 가격 격차가 크기 때문에. 네, 하락하기는 힘든데.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같이 가격이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셔도 큰 영향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2차로는 응암동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응암동이요? 예, 그 세전역에 조합주택을 하고 있는데 조합주택은 좀 위험한가요? 응암동도 괜찮아요. 세전역 주변 같은 경우는 경전철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역조합은 하지 마세요. 시간만 아깝습니다. 네,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이나 거주를 하셨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교통이라든지 호재여가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왕이면 조금 더 가치 상승 여력이 있는 곳으로 좀 옮기셔서 조금 더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 즐겨보시기를 추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점수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동 아파트입니다. 점수 확인합니다. 입지 점수 3점, 호재 점수 3점, 가격 점수 3점입니다. 이사님 모두 3점을 주셨네요. 네, 면목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대 수는 없고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대한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인 실거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점수가 조금 낮게 드렸습니다.
네,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궁금증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하나 더 확인해 볼게요. 끝번호 6944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결혼 3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여유 자금이 6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소액 자금으로 부동산 투자 가능할까요? 소액 투자라고 맵상에서 많이 접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고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네요. 소액 투자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정말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사님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신혼부부가 6천만 원을 모았다는 게 굉장히 많은 돈을 모은 거예요. 그죠? 이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수억 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 충분히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 소액 투자라는 것 자체가 전세를 끼고 투자라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높게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직주 근접성인 지역이죠. 일자리가 있는 곳, 뭐 강남의 업무타운이라든지 여의도의 업무타운, 그리고 도심의 업무타운 주변 지역에 배우지를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수요가 많은 곳들을 선택을 하셔라 라고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발 호재가 덧붙여진다라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그런 개발 호재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는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세미나를 참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2부 순서에서는 또 물건들을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하는 방법, 나의 투자처에 대한 전망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무료 세미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이사님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요. 강의 이후에 1:1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에서 진행이 되고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61번으로 세미나 문의 전화 꼭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2-2128-856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도 언제든지 상담 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윤재 이사님과 함께 투자 정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요, 종로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종로구 효재동에서 소형 아파트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아까 6천만 원대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 가장 또 핵심적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세대 주택도 아니고 소형 아파트입니다.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개요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종로 5가역에서 도반 4분 거리, 그리고 동대문역에서도 도반 5분 정도 거리에 더블 역세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대지지분 6.40제곱미터고요. 분양 면적입니다. 이제 분양 면적이 52.96제곱미터, 한 15평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5층 중에 9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고 분리형 거실을 갖추고 있는 투룸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은 2021년 3월달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3,800만 원부터 좀 로얄층은 조금 더 비쌉니다만 3억 3,800만 원대 적은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요. 상당히 입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데 수요자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바로 본 물건지 뒤편으로서는 대학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생들의 수요, 그리고 대학로에는 연극을 비롯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 또 바로 앞쪽에 도보 한 10분 정도만 가게 되면요. 이 동대문이라는 초대형 상권이 있습니다. 동대문 상권. 여기에 종사하는 상인들의 수만도 약 15만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종로 쪽에서 바로 이 종로 같은 경우는요. 업무타운이잖아요. 중구 업무타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직장인들의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풍부한 수요가 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수요들이 좋아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것이죠. 청계천도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도 있고요. 또한 동대문에는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으면서 편의시설, 문화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들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생활의 편의시설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 바로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점이 최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은데 그 수요층들이 몰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곳에 동대문 상권에 대한 그 확장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도심권 같은 경우는요, 이 개발에 대한 가치를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이 도심권에는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노후도가 서울시 평균에 굉장히 평균보다도 높은데요. 이런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본 물건지 주변에서도 보시면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선점 투자한다라는 기분으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향후 나의 경쟁 상품은 더욱더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물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세운상가를 비롯해서 이런 노후된 도심권을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특히나 사대문 안에 같은 경우는 이런 황골탈퇴란 말이 어울릴 정도로 이제 탈바꿈이 될 것이기 때문에요. 그로 인한 수혜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대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데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고 유휴부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경찰 기동대부 등 같은 경우 패션 단지, 도심 공항터미널 뭐 이런 첨단 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곳의 유동인구는 더욱더 늘어나게 되고요. 수요도 증가, 그리고 주변의 부동산 가치 상승, 당연한 내 물건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은요,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고요. 총 16층까지 지어진다. 그중에 지금 물건은요, 9층에 위치를 한다. 그래서 최고 로얄층 물건이고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또 3면이 도로입니다. 전면이 20m 도로, 그리고 8m 도로, 6m 도로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3베이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조권이라든지 공간 활용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액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매매 금액이 3억 3,800만 원입니다. 총 3억 3,800에서 3억 5,800 정도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가격도 보통 3억 한 2천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는 금액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전세는 최대 한 3억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3,800만 원의 초소액으로 서울 도심권의 소형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월세 수요가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최대 3천에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 한 1억 7,200만 원 정도 금액을 투자를 하셔서 월세 수익을 가져가면서 향후 차익까지도 충분히 가져가 볼 수가 있는 도심 속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릴 물건 같은 경우는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인데요. 이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3도심 중에 하나로 지금 격상이 돼서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물레동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본 물건은 이제 2호선 도림천역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대지 지분은 10.1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6.08제곱미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7층 중에 7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방 2개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베란다, 그리고 특히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외부 테라스가 제공이 된다라는 점, 서비스 면적으로 외부 테라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골조가 거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요. 다다음 달이면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와서 현장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매매 금액은 정말 저렴한 금액이죠. 2억 3,500만 원의 매매 금액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권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본 물건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도림천역과 도보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물레역과는 한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레 창작촌이라든지 지금 한참 핫하게 떠오르는 곳이 이제 경인로인데요. 경인로가 개발이 될 예정인데 이 경인로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 경인로가 개발이 되는 그런 수혜를 충분히 누려보실 수 있는 입지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1호선이라든지 2호선, 5호선 등의 이용이 굉장히 편안하기 때문에 도심권으로 접근성 그리고 업무타운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입지여건입니다. 특히 이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권의 완벽한 배후지로서의 기능이 있고요. 5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목동이라든지 마포, 용산까지도 가볍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정말 뛰어난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발 호재. 영등포 하면 개발 호재가 바로 서울시의 정책적인 개발에 대한 그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요. 3도심이죠. 한양, 도성과 강남, 여의도 이렇게 해서 3도심. 그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다. 가장 노후된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되게 되면 그 가치 상승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소액 투자하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시에 그리고 중공업지 거의 대부분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공업지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낙후된 재래 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중공업지 개발이 주거시설로도 바뀌고 있지만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 개발로 인한 일자리 증가, 그걸로 인한 가치 상승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경인노변의 도시 재생 사업을 좀 진행에 대한 수혜를 확실하게 입을 수가 있겠는데 이 물레동 같은 경우는 이제 경인노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철강 공장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곳을 새롭게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핀테크 산업 위주의 산업으로 재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보다도 소득 수준이 높은 수요자들이 들어오게 됨으로써 임대가의 상승이나 매매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옆에 있는 본 물건지에서 도반 200m 거리에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듯이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 이런 노후된 공장들이 상당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지식산업센터로의 변화를 하게 되면 수요의 증가, 가치의 상승으로 충분히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은 직접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지에서 서부간선도로 나가기 좀 어려운데요. 나중에 서부간선도로가 지하화가 되면 그 지상은 일반 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그 지상에 또 공원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변화까지도 예상이 되겠죠. 그로 인한 확실한 효과, 개선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본 물건은요, 총 7개 층, 7층으로 지어지면서 본 물건은 7층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또 남향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감도 상당히 좋고 일조권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본 물건지에서 보시게 되면, 본 물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도림천이 조망이 됩니다. 그만큼 그 개방감도 좋으면서 도림천 조망이 된다는 점도 큰 메리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사진은 본 시공사에서 시공을 하는 그런 다른 현장입니다. 안에 내부가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로 깔끔하게 내부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참고 사진입니다만 외부에 테라스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효과적인 연출을 통해서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면적까지도 확보가 된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영등포권역에서 정말 저렴한 가격입니다. 2억 3,500만 원이 되고요. 외부에 테라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는 2억 500만 원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월세 접근하시면 1,560만 원, 그리고 8천만 원대 투자를 하시게 되면 월 수익형과 향후 차익형 동시에 누려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투자 포인트 짤막하게 정리해봐드리면요. 첫 번째, 도심 속에 3천만 원대 소액 투자다. 영등포 3천만 원대 소액 투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자 가치가 향후에 이제 개발에 대한 물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 수요의 증가 충분히 우수한 매물이 되고요. 가장 합리적인 분양가를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 취득을 하신다면 취득을 하시는 순간 돈을 벌고 가실 수 있는 만큼 저렴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종로구 효재동에서 소형 아파트 그리고 영등포구 물레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접근이 필요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전문가님 직접 만나보시면 되겠는데요. 세미나 소식 전해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합정역 2번 출구 앞에 부동산 비전 포럼으로 찾아가시면 김윤재 이사님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에 강한 부동산 투자 비법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고요. 1:1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세미나는 예약이 필수입니다. 02-2128-8561번, 02-2128-8561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다양한 정보 전해주신 김윤재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부동산 규제가 클수록 부자분들은 투자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투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기회입니다. 시장이 어려워도 언제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의심하면 늦습니다. 의심되면 하지 마셔야 합니다. 시작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하면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확실한 것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